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잠이 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방송은 집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설명하지 않고 인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살아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이 이야기는 혼자 계속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두웠고 사마이는 창가에 앉아서 밤새 내린 비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다. 정원의 나무들은 젖어 있었고 가지 끝에서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렸으며 사마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종이 들어와서 승상께서 부르신다고 했고 사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났으며 옷깃을 여미고 신발을 신는 동작은 서두르지 않았다. 복도는 길었고 발소리만 울렸으며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물이 고인 마당에는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어냈다. 조조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사마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사마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조가 앉으라고 말했다. 사마이가 앉았다. 조조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으며 다시 들어서는 무언가를 적었다. 최근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고 사마이는 대답을 했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조조는 듣지 않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곡식을 풀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사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금 풀면 내년 봄에 씨앗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조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했다. 조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사마이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으며 비는 계속 내렸고 창밖의 나무들은 흔들렸다. 한참 뒤에 조조가 돌아가라고 말했고 사마이는 일어나서 절을 한 뒤 문을 나섰으며 복도를 걸어 돌아오는 동안에도 발소리만 들렸고 다른 소리는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밥상이 들어왔는데 죽 한 그릇과 나물 2가지였으며 사마이는 천천히 먹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서 씹고 삼키는 동작을 반복했으며 숟가락을 놓았고 밥상이 나갔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고 밤이 깊어졌으나 별은 나오지 않았으며 구름이 두꺼웠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서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사마이는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 않았고 그저 눈을 감은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점점 작아지고 있었으며 이윽고 완전히 그쳤다. 그러나 사마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호흡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촛불도 켜지 않았으며 다만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사마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밖에서는 이제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나무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지붕의 기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으며 사마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득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한 번, 두 번 울다가 그쳤으며 다시 조용해졌다. 사마이는 눈을 떴고 창밖을 보았으나 여전히 어두웠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손으로 창틀을 짚었다. 나무는 차가웠고 오래된 것이었으며 표면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사마이는 그 촉감을 느끼며 한참을 서 있었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어둠만이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앉았으며 눈을 감았다. 호흡은 여전히 고르게 이어졌고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으며 방 안은 완전히 고요했다. 지금부터는 더 조용해집니다. 혹시 지금 눈이 감긴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마이는 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건넜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어두웠고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시종이 물을 가져왔고 사마이는 세수를 한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으며 거울은 보지 않았다. 아침을 먹었는데 어제와 같은 죽이었고 마물은 달랐으나 맛은 비슷했으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서 씹고 삼켰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고 사마이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았으며 까마귀는 날아가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한쪽 발을 들고 있었다. 검은색이었고 부리가 컸으며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고 까마귀는 다시 울었으며 날개를 펼쳐서 날아갔다. 사마이는 식사를 마쳤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으며 장군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전했다. 사마이는 일어나서 옷을 여미고 나갔으며 조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북쪽에서 사람이 왔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가 움직인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인은 말을 이었다. 승상께 아뢰어야 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러라고 했다. 조인은 잠시 사마이를 바라보다가 함께 가자고 했으며 사마이는 거절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길었고 창밖으로는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들은 칼을 휘둘렀고 땅에는 먼지가 일었다. 조조는 누각에 있었고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으며 조인이 먼저 올라갔고 사마이가 뒤따랐다. 조조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두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었으나 돌아보지 않았으며 유비가 무엇을 한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조인이 병사를 모은다고 대답했고 조조는 어디서 모으느냐고 물었으며 성도라 했다. 조조는 웃었고 성도에서 모아서 어디로 오겠느냐고 했으며 조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사마이를 보며 생각을 물었고 사마이는 잠시 생각한 끝에 올 수도 있다고 했으며 어디로 오느냐고 물었다. 한중일 것이라고 했고 조조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으며 그럴까라고 말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조가 다시 물었는데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으며 사마이는 모른다고 했다. 조조는 사마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웃었으며 솔직하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조조가 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고 조인이 누구를 보낼 것인지 물었으나 조조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병사들은 여전히 훈련하고 있었고 땀을 흘리며 움직였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조조가 말했고 두 사람은 물러났으며 내려오는 계단에서 조인이 왜 모른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인이 말을 이었는데 안다면서 왜 그랬느냐고 했으며 사마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다는 것을 보이면 제가 가야 한다고 했고 조인은 멈춰 서서 사마이를 보았으며 웃지 않았다. 비겁하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으며 조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고 마당을 지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으며 사마이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으며 비가 다시 내릴 것 같았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다만 바람만이 불어왔으며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다. 사마이는 그것을 보며 앉아 있었고 시간이 흘렀으며 저녁이 되었다. 밥상이 들어왔는데 어제와 같았고 그는 천천히 먹었으며 밥상이 나갔다. 밤이 되었고 달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으며 어둠만이 깊어졌다. 사마이는 창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으며 나무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야경을 알리는 소리였으며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사마이는 그 소리를 세지 않았고 다만 듣고만 있었으며 종소리가 멈추자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고 호흡이 천천히 이어졌으며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고 밖은 여전히 어두웠으며 새벽은 오지 않았다. 사마이는 눈을 떴고 다시 창밖을 보았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방 안을 걸었고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천천히 걸었으며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크지 않았으며 바람에 날렸고 땅에 닿으면 녹았다. 사마이는 방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으며 손이 차가워서 화로에 손을 쬐었고 시종이 차를 가져왔는데 따뜻했다. 마셨고 창밖으로 눈이 보였으며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조금 굵어졌다. 저녁이 되자 눈은 그쳤으나 밤에 다시 내렸고 사마이는 잠들지 않고 눈 내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소리는 없었으며 그저 어둠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땅이 하얗게 되어 있었고 발자국이 없었으며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사마이는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으며 그는 숨을 쉬었고 입에서 김이 났다. 문을 닫았고 그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밥상만 들어왔다 나갔고 말이 없었다. 사마이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글자를 따라가며 페이지를 넘겼으며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되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고 눈이 녹았으며 지붕에서는 물이 떨어졌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생겼으며 햇빛에 반짝였다. 한 달이 지났고 소식이 왔는데 유비가 한중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사마이는 그 말을 들었으나 표정이 변하지 않았고 누가 맡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하후연 장군이라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이 왔으며 싸우고 있다는 것, 밀리고 있다는 것,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사마이는 듣기만 했고 어느 날 밤 급한 발소리가 들렸으며 문이 열렸고 승상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다. 사마이는 옷을 걸치고 나갔으며 조조는 서 있었고 앉아 있지 않았으며 표정이 어두웠다. 하후연이 죽었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으며 조조가 말을 이었는데 누가 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장군께서 직접 가셔야 한다고 했다. 조조는 웃으며 내가 라고 했고, 사마이는 그래야 병사들이 버틴다고 했다. 조조는 창밖을 보았고 달이 없었으며 내가 늙었다고 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조가 다시 말했는데 따라오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조는 사마이를 한참 보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가보라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복도를 걸어 돌아오는 동안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는 것이 보였으며 하얗게 쌓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왔고 앉아서 생각했으나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다만 오래 앉아 있었다. 이윽고 일어나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옷을 개어서 보따리에 넣었으며 책 몇 권도 함께 넣었다. 그리고 다시 앉았고 창밖을 보았으며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고 사마이는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으며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새벽이 되었고 일어나서 세수를 했으며 아침을 먹었다. 일주일 뒤 군대가 출발한다는 소식이 왔고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준비를 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다만 시간이 흘렀으며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은 맑았고 눈이 그쳤으며 하늘이 밝았다. 사마이는 옷을 입었고 보따리를 들었으며 방을 나섰다.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말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수레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조조도 나와 있었고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투구를 쓰고 있었다. 사마이는 그에게 다가갔고 절을 했으며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하자고 했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말들이 걷기 시작했다. 사마이는 수레에 탔고 수레가 천천히 움직였으며 문을 나섰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군대를 보고 있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마이는 창밖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을 보았으며 이윽고 성문을 지났다. 밖은 넓었고 길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으며 군대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은 멀었고 산길이었으며 좁았고 수레는 천천히 움직였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었으며 불을 피우고 병사들이 둘러앉았으나 말이 없었다. 사마이는 불을 보았고 불꽃이 흔들렸으며 연기가 위로 올라갔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는데 고향 노래였다. 노래는 끝났으며 다시 조용해졌고 사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별이 많았다. 반짝이고 있었고 구름은 없었으며 달도 떠 있었다. 밝지는 않았으나 어둠을 밝히기에는 충분했고 사마이는 그것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고 다만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되었고 다시 출발했으며 산길은 계속 이어졌다. 나무들이 많았고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었으며 해가 잘 들지 않았다. 어두웠고 습했으며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수레바퀴가 돌에 걸려서 흔들렸고 사마이는 벽을 짚었으며 균형을 잡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산을 넘었으며 강을 건넜다. 배를 타야 했고 수레를 배에 실었으며 말들도 함께 실었다. 강은 넓었고 물살이 빨랐으며 배가 흔들렸다. 사마이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고 물을 보았으며 깊어 보였다. 건너편이 보였고 점점 가까워졌으며 이윽고 도착했다. 다시 수레에 탔고 다시 길을 갔으며 한 달이 걸렸다. 한중에 도착했고 성벽이 보였으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바람이 강했다. 조조는 성으로 들어갔고 장군들이 맞이했으며 그들은 절을 했고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열렸고 지도가 펼쳐졌으며 누군가 설명했고 유비가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 있고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는지를 말했다. 조조는 듣고 있었으나 질문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났으며 사마이는 자기 방으로 갔는데 작았고 창문이 하나였다. 밖을 보니 산이 보였고 높았으며 구름이 산허리에 걸려 있었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는데 나무 결이 있었고 어둠이 내렸으며 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북소리가 들렸고 전투가 시작되었으며 사마이는 성벽 위로 올라갔다. 멀리서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작았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너무 멀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병사들이 돌아왔으나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똑같았다.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으며 일주일이 지났으나 승패가 없었고 밀리지도 이기지도 않았다. 조조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회의 때도 고개만 끄덕였으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장군들은 불안해했고 사마이는 보고만 있었으며 어느 날 저녁 조조가 불렀다. 돌아가야 할까라고 물었고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조조는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버틸 수는 있다고 했고 조조는 웃으며 버티면 뭐가 되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시간이 흐른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유비도 늙는다고 했다. 조조는 오래 사마이를 보았고 자네도 늙는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다. 나도 늙는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으며 조조는 더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고 달도 떠 있었으며 밤은 고요했다. 조조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으며 사마이도 그 옆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깃발들이 흔들렸으며 멀리서 파수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 없다는 소리였고 다른 파수병이 대답했으며 다시 조용해졌다. 조조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사마이도 따라 들어갔으며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사마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으며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나무 결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고 사마이는 그것을 따라가며 보았으며 시간이 흘렀다. 며칠 뒤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병사들이 짐을 쌌으며 깃발을 내렸고 말에 짐을 실었다. 성문이 열렸고 군대가 나갔으며 사마이도 수레에 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도 멀었고 비가 내렸으며 진흙이 되었고 수레바퀴가 빠졌다. 병사들이 밀었으며 빠져나왔고 다시 움직였으며 한 달이 걸렸고 허창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병이 났고 누웠으며 일어나지 않았고 사마이는 문 밖에서 기다렸으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의원이 들어갔다 나왔고 표정이 어두웠으며 며칠 뒤 조조가 죽었다. 장례가 치러졌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울었고 절을 했다. 사마이도 절을 했으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조비가 뒤를 이었는데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침착했으며 아버지를 닮았다. 사마이를 불렀고 선친께서 자네를 신뢰했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했고 사마이는 감사하다고 했으며 조비는 잠시 사마이를 보며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무엇이 말이냐고 했고 나를 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비가 웃으며 솔직하지 못하다고 했고 사마이는 여전히 침묵했으며 조비는 좋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복도를 걸었으며 발소리가 울렸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봄이었고 꽃이 피어 있었으며
바람에 흔들렸고 꽃이 피 떨어졌다.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으나 멈춰 서지 않았고 그냥 걸었으며 방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다. 하늘이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으며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고 더웠으며 매미가 울었고 가을이 왔으며 선선했고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이 왔고 추웠으며 눈이 내렸고 다시 봄이 왔다. 사마이는 나이를 먹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으나 많지 않았으며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조비가 다시 불렀고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책을 읽는다고 했다. 무슨 책이냐고 물었고 여러 가지라고 했으며 조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가 황제를 칭했다고 했고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고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어렵다고 했다. 조비는 웃으며 항상 어렵다고 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사실이라고 했으며 조비는 창밖을 보았다. 나도 황제가 되려 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으며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했고 조비는 한참 사마이를 보았으며 자네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 의견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으며 아무 욕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여전히 침묵했다. 조비가 말을 이었는데 그게 더 무섭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들어 조비를 보았으며 조비는 가보라고 했다. 사마이는 절을 하고 나왔으며 몇 달 뒤 조비가 황제가 되었고 위나라가 세워졌다. 사람들이 기뻐했고 축하 잔치가 열렸으며 음악이 울렸고 사마이는 참석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웃지 않았으며 일찍 물러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이 밝았으며 그림자가 길었다.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었으며 어두웠고 불을 켰으며 방이 밝아졌다. 창가에 앉았고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멀리서였으며 곧 그쳤고 다시 조용해졌다. 사마이는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 않았으며 새벽에 눈을 떴고 밖이 밝아지고 있었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고 거울을 보았는데 주름이 있었으며 눈가에 이마에 있었고 거울을 내려놓았다. 아침을 먹었는데 죽이었고 따뜻했으며 누군가 찾아와서 폐하께서 부르신다고 했고 사마이는 갔다. 조비는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천하 전체였고 위, 촉, 오가 그려져 있었으며 촉을 칠까 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지도를 보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어렵다고 했다. 조비는 웃으며 또 어렵다고 한다고 했고 산이 많다고 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병사가 많이 죽는다고 했고 조비는 펜을 놓았으며 그럼 오를 칠까라고 했다. 강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며 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비는 한숨을 쉬었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는 항상 그렇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고 물었다. 준비가 된다고 했고 조비는 사마이를 오래 보았으며 좋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몇 년이 흘렀으며 조비는 결국 오를 쳤다. 배를 만들었고 병사를 모았으며 강을 건넜으나 패했고 돌아왔으며 병이 들었고 눕게 되었다. 사마이는 문병을 갖고 조비는 누워 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자네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쉬셔야 한다고 했고
조비는 웃으며 죽는다는 말이냐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비가 말을 이었는데 아들이 어리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으며 자네가 도와달라고 했다. 힘이 닿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조비는 눈을 감았으며 믿겠다고 했다. 사마이는 더 머물지 않았고 나왔으며 며칠 뒤 조비가 죽었다. 조예가 즉위했고 어렸는데 16이었으며 사마이는 불려갔다. 선제께서 당신을 신뢰했다 들었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으며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사마이는 감사하다고 했고 조예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렵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고개를 들었다. 나라가 흔들릴까 두렵고 적들이 쳐들어올까 두렵고 신하들이 배신할까 두렵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예가 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고 사마이는 하나씩 하셔야 한다고 했다. 하나씩이냐고 물었고 급하게 하시면 모두 무너진다고 했으며 조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그날 밤 사마이는 잠들지 못했으며 창밖을 보았는데 별이 많았고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고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사마이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들었으며 그리고 눈을 감았고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왔는데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했다고 했다. 사마이는 그 말을 들었으나 표정이 변하지 않았고 어디로 오느냐고 물었으며 기산이라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예가 급히 불렀으며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지도를 보았다. 누가 맡고 있느냐고 물었고 아직 아무도 없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잠시 생각한 끝에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조예는 놀란 표정이었고 정말이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이라고 했고 가야 한다고 했으며 조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절을 했고 일주일 뒤 군대가 출발했으며 사마이는 말을 탔는데 오랜만이었다. 길이 멀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으며 한 달이 걸렸다. 기산에 도착했고 제갈량의 군대가 보였는데 깃발이 많았고 정연했으며 사마이는 진을 쳤다. 병사들이 움직였고 참호를 팠으며 목책을 세웠고 제갈량이 사람을 보냈는데 싸우자고 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저었고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며 장군들이 놀랐다. 왜 싸우지 않느냐고 물었고 필요 없다고 했으며 하지만이라고 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 장군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따랐으며 며칠이 지났다. 제갈량이 다시 사람을 보냈는데 겁쟁이라고 한다고 전했으며 사마이는 웃으며 그렇다고 하라고 했다. 사신이 돌아갔고 다음 날 제갈량이 또 사람을 보냈는데 여자 옷을 보냈으며 이걸 입고 싸우라고 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옷을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했으며 장군들이 화를 냈다. 모욕이라고 했고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으며 싸워야 한다고 했다. 싸우지 않는다고 했고 왜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진 안에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으며 한 달이 지났다. 제갈량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고 사마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양쪽 다 그냥 있었고 병사들은 지루했다. 어느 날 밤 참모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고 물었고 그쪽이 움직일 때까지라고 했으며 저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럼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했고 참모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기느냐고 물었다. 사마이는 밖을 보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으며 참모는 더 묻지 않았다. 2달이 지났고
제갈량의 군대가 후퇴했으며 소식이 왔는데 식량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쫓지 말라고 했고 왜냐고 물었으며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기회라고 했고 다음에 또 온다고 했으며 장군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따랐다. 사마이는 진에 남았고 병사들을 정비했으며 식량을 비축했고 성을 보수했다. 2달 뒤 제갈량이 다시 왔고 사마이는 똑같이 했으며 싸우지 않았고 기다렸다. 제갈량이 물러갔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1번, 2번, 3번 반복되었으며 사마이는 매번 똑같이 했다. 나가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며 기다렸고 사람들이 비웃었다. 겁쟁이 사마이라고 했고 여자 옷 입은 장군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듣지 않았거나 들었으나 신경 쓰지 않았다. 조예가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답장을 썼으며 제갈량이 죽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조예는 답장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렀으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다시 봄이 왔고 제갈량이 또 왔으며 사마이는 똑같이 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고 3달이 지났으며 어느 날 밤 별똥별이 떨어졌다.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고 참모가 불길하다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 소식이 왔다. 제갈량이 죽었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 말을 들었으나 표정이 변하지 않았으며 확실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군대가 물러가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고 쫓지 말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사마이는 창밖을 보았고 하늘이 맑았으며 그날 저녁 진을 정리했다. 병사들이 짐을 쌌고 깃발을 내렸으며 불을 껐고 다음 날 아침 출발했다. 허창으로 돌아갔고 길이 멀었으며 1달이 걸렸다. 조예가 맞이했고 수고했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절을 했다. 제갈량이 죽었다니 기쁘다고 했고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조예가 기쁘지 않느냐고 물었다. 기쁘다고 했고 조예는 사마이를 보았으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고 조예는 쉬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감사하다고 했다. 물러났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오래된 집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비어 있었으며 청소를 했다.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들어왔으며 저녁을 먹었는데 죽이 없고 식었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고 잠이 오지 않았으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창가에 앉았고 밖에 달이 떠 있었으며 밝았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멀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나무잎이 흔들렸다. 사마이는 그 소리를 들었고 오래 들었으며 그리고 눈을 감았다. 여기부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반복 속에서만 사람은 늙고 바뀌고 끝을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냥 그대로 들어도 됩니다. 호흡이 천천히 이어졌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며 밤은 깊어졌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달은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마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으며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며칠이 지났고 조예가 다시 불렀으며 요즘 뭘 하느냐고 물었다. 쉬고 있다고 했고 심심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며 괜찮다고 했다. 조예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탁이 있다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들었으며 제갈량은 죽었지만 촉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했고
오도 여전하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사마이는 생각한 끝에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며 조예는 한숨을 쉬며 또 기다리라고 한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며 그쪽도 늙는다고 했다. 조예는 웃으며 우리도 늙지 않느냐고 했고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으며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예는 더 묻지 않았으며 가보라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복도를 걸었으며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크게 자랐으며 그늘이 넓었다. 사마이는 멈춰 서서 나무를 보았고 가지가 많았으며 잎이 무성했고 바람에 흔들렸다. 한참을 보다가 다시 걸었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따뜻했다. 컵을 내려놓았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말소리였고 웃고 있었다. 소리가 멀어졌고 다시 조용해졌으며 사마이는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으며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으며 방 안이 어두워졌다. 불을 켰고 밥상이 들어왔으며 먹었고 밥상이 나갔다. 밤이 되었고 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는데 여름이었다. 사마이는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들어왔으며 더웠다. 하늘을 보았는데 별이 많았고 반짝였으며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고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다. 오래 보았으며 목이 아팠고 고개를 내렸으며 창문을 닫았다. 누웠고 천장이 보였으며 어두웠고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았고 소리를 들었는데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였으며 들었다. 한참을 들었으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아침에 눈을 떴으며 해가 떠 있었고 밝았다. 일어났고 세수를 했으며 거울을 보았는데 주름이 더 깊어졌고 아침을 먹었다. 그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책을 읽었는데 오래된 책이었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으며 글자를 따라갔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고 그냥 읽었으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밥을 먹었고 밤이 되었으며 다시 벌레 소리가 들렸다. 사마이는 창문을 열지 않았고 그냥 누웠으며 눈을 감았고 이번에는 빨리 잠들었다. 꿈을 꾸었고 무슨 꿈인지 기억나지 않았으나 다만 어두웠던 것 같았으며 아침에 눈을 떴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똑같은 하루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책 읽고 밥 먹고 잠들었으며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사마이는 혼자 있었다. 괜찮았고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조예였으며 몸이 안 좋다고 했고 짧았다. 사마이는 편지를 접었고 다음 날 궁으로 갔으며 조예는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오셨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으며 죄송하다며 누워서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고 조예는 미소 지었으며 거짓말이라고 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예가 말을 이었는데 제가 죽으면 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침묵했다. 아들이 어리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으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리하겠다고 했으며 조예는 눈을 감았다. 감사하다고 했고 사마이는 더 머물지 않았으며 나왔다. 복도가 어두웠고 해가 저물고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았는데 달이 없었고 어두웠으며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조용했다. 사마이는
눈을 감았고 뜨지 않았으며 아침이 되었다. 소식이 왔는데 조예가 죽었다고 했고 사마이는 그 말을 들었으며 일어났다. 옷을 입었고 궁으로 갔으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울고 있었다. 사마이도 그 사이에 섰으며 울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례가 치러졌고 조방이 즉위했는데 8살이었으며 사마이가 보필하게 되었다. 조방은 작았고 옥좌가 컸으며 사마이는 옆에 서 있었고 신하들이 절을 했다. 조방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색했고 회의가 열렸으며 신하들이 말했고 이것저것 말했다. 조방은 듣고 있었으나 이해하는지 알 수 없었고 사마이가 대답했는데 천천히 하겠다고 했으며 신하들이 물러갔다. 조방이 사마이를 보았고 어렵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다. 언제쯤 익숙해질까 하고 물었고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했으며 조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피곤했다. 누웠고 눈을 감았으며 잠이 왔다. 깊은 잠이었고 꿈을 꾸지 않았으며 아침에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고 일어나기 힘들었으나 그래도 일어났으며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았는데 늙었고 아침을 먹었으며 누군가 찾아와서 폐하께서 부르신다고 했다. 사마이는 갔고 조방은 놀고 있었는데 나무 말을 가지고 놀고 있었으며 사마이가 들어오자 말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사마이는 미소 지었으며 부르셨느냐고 물었다. 내 심심해서라고 했고 사마이는 앉았으며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고 안 된다고 했으며 왜냐고 물었다. 위험하다고 했고 조방은 입을 비죽였으며 맨날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죄송하다고 했고 조방은 한숨을 쉬었으며 할아버지는 재미없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방이 다시 나무 말을 집었고 가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물러났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는데 저 아이가 자라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했으며 고마워할까 미워할까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왔고 앉아서 차를 마시려 했으나 식었으며 마시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고 시간이 흘렀으며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사마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으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저녁이라고 했으나 사마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발소리가 멀어졌으며 밤이 되었다. 어두웠고 불을 켜지 않았으며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 소리, 나무십 소리,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였으며 들었다. 오래 들었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목이 아팠다. 일어났고 몸이 뻣뻣했으며 세수를 했고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으나 식어 있었고 그래도 먹었으며 누군가 찾아와서 급하다고 했다. 사마이는 나갔고 궁이 소란스러웠으며 조방이 울고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시종이 대답했는데 조상 장군께서라고 했으며 어찌하셨느냐고 물었다. 모반을 꾀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잠시 생각했으며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편지를 보냈다고 했고 누구에게 보냈느냐고 물었으며 오나라에 보냈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잡으라고 했고 명령이 내려졌으며 병사들이 움직였다. 조상의 집이 포위되었고 싸움이 벌어졌으며 짧았고 조상이 잡혔다. 끌려왔고 사마의 앞에 무릎 꿇었으며 반역자라고 했다. 조상이 고개를 들었고 당신이 반역자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폐하를 가두고 권력을 쥐고 신하들을 죽이고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여전히 침묵했고 조상이 웃었다. 답이 없다고 했고 사마이가 말했는데 끌어내라고 했으며 조상이 끌려갔다. 그날 처형되었고 사마이는 보지 않았으며 집에 있었다. 창가에 앉아 있었고 해가 중천에 떴으며 그림자가 짧았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렸으며 사마이가 역적을 죽였다고 했다. 아니다, 사마이가 역적이라고 했고 모르겠다고 했으며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마이는 눈을 감았고 저녁이 되었으며 밥을 먹지 않았다. 누웠고 잠들지 않았으며 천장을 보았다.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다. 일어나고 세수하고 앉아있고 누웠으며 며칠이 지났고 조방이 불렀으나 사마이는 가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고 했고 다시 불렀으나 또 거절했으며 3번 불렀고 사마이는 갔다. 조방은 자라 있었고 15이었으며 오랜만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했고 왜 안 왔느냐고 물었으며 몸이 안 좋았다고 했다. 조방은 사마이를 보았고 거짓말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방이 말을 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사마이는 알고 있다고 했다. 저도 그 중 하나라고 했고 사마이는 고개를 들어 조방을 보았으며 조방도 사마이를 보았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했고 사마이는 침묵했으며 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고 조방이 말했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리하겠다고 했다. 조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라고 했고 사마이는 물러났으며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고 텅 비어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앉았고 차를 마시려 했으나 손이 떨렸으며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졌고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으며 한참을 보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조각을 주었고 손이 베었으며 피가 났다. 아프지 않았고 그냥 피가 흘렸으며 천으로 감았고 피가 멈췄다. 다시 앉았고 저녁이 되었으며 밥을 먹었으나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고 그냥 삼켰으며 밤이 되었다. 누웠고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으며 뒤척였다. 시간이 흘렀고 새벽이 되었으며 일어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숨을 쉬었으며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고 다시 들이쉬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고 구름이 붉게 물들었으며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다. 오래 보았고 해가 떠올랐으며 눈부셨다. 눈을 감았고 다시 떴으며 해는 계속 떠올랐고 사마이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앉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아침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알겠다고 했다. 밥상이 들어왔고 죽이었으며 먹었고 밥상이 나갔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흘러갔고 시간은 멈추지 않았으며 사마이는 늙어갔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허리가 굽었다. 걷기 힘들었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그래도 걸었다. 정원을 걸었는데 천천히 걸었고 나무를 보았으며 크게 자랐고 그늘이 넓었다. 그 아래 섰고 바람이 불었으며 잎이 떨어졌다. 사마이의 어깨에 앉았고 손으로 털었으며 다시 걸었다. 집으로 돌아왔고 앉았으며 숨이 찼고 한참을 쉬었다. 숨이 고르게 되었고 눈을 감았으며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조방이었으며 뵙고 싶다고 했다.
사마이는 갔고 조방은 어른이 되어 있었으며 오셨다고 했다. 그렇다고 했고 오래간만이라고 했으며 사마이는 그렇다고 했다. 조방은 차를 권했고 사마이는 마셨으며 따뜻했고 조방이 말했는데 고맙다고 했다. 사마이는 잔을 내려놓았고 무엇이 말이냐고 물었으며 조방은 모든 것이라고 했다. 사마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조방이 말을 이었는데 미워했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알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미워한다고 했고 사마이는 침묵했으며 하지만 고맙기도 하다고 했다. 사마이는 조방을 보았고 조방도 사마이를 보았으며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고 이해가 가느냐고 물었으며 사마이는 아니라고 했다. 조방은 웃었고 솔직하다고 했으며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조방이 말했는데 이제 쉬라고 했고 사마이는 침묵했으며 충분히 했다고 했다. 사마이는 고개를 들었고 정말이냐고 물었으며 조방은 그렇다고 했다. 사마이는 잠시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하다고 했으며 조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마이는 물러났고 마지막으로 복도를 걸었으며 발소리가 울렸다. 느렸고 지팡이 소리가 섞였으며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나무가 있었고 크게 자란 나무였으며 사마이는 멈춰 섰다. 한참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걸었으며 궁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왔고 문을 닫았으며 창가에 앉았다. 밖을 보았고 하늘이 맑았으며 구름이 흘러갔다. 천천히 흘러갔고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으며 오래 보았다.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으며 저녁이 되었다. 밥을 먹지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으며 밤이 되었다. 별이 떴고 많았으며 반짝였다. 사마이는 그것을 보았고 눈을 감지 않았으며 계속 보았다. 별이 움직였고 천천히 움직였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다. 시간이 흘렀고 새벽이 되었으며 하늘이 밝아졌다. 별이 사라졌고 해가 떠올랐으며 사마이는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으며 다시 들이쉬었다. 내쉬지 않았고 그냥 멈췄으며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아침이 완전히 밝아졌다. 사마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눈을 감은 채였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의 얼굴을 비췄으며 먼지가 햇살 속에서 떠다녔다. 시종이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었으며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문을 열었으며 들어왔다. 사마이를 보았고 다가갔으며 손을 흔들어 보았다. 반응이 없었고 숨을 확인했으며 없었다. 시종은 물러났고 급히 나갔으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방으로 들어왔으며 사마이를 보았다. 조용히 앉아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의원을 불렀고 의원이 왔으며 확인했다.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고 아마 새벽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으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방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조방은 한참을 말이 없었으며 그렇다고만 했다.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고 성대하게 치르라고 했으며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이 준비되었고 사마이가 누워졌으며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조방이 직접 왔고 관 앞에 섰으며 한참을 보았다. 고맙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했으며 편히 쉬라고 했다. 장례식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절을 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으며 어떤 이들은 무표정했다. 사마이의 아들들도 왔고
사마사와 사마소였으며 그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다. 절을 했고 오래 엎드려 있었으며 일어나지 않았다. 이윽고 일어났고 눈물을 닦았으며 뒤로 물러났다. 관이 옮겨졌고 행렬이 이어졌으며 성 밖으로 나갔다. 길은 멀었고 해가 중천에 떴으며 더웠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걸었고 묘지에 도착했으며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 관이 내려졌고 흙이 덮였으며 봉분이 만들어졌다. 비석이 세워졌고 이름이 새겨졌으며 사마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절을 했고 향을 피웠으며 술을 부었다. 조방이 마지막으로 절을 했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으며 일어나서 돌아갔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고 해가 기울었으며 저녁이 되었다. 묘지는 조용해졌고 바람만 불었으며 나무잎이 흔들렸다. 사마이의 무덤은 그곳에 남았고 고요했으며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달이 떠올랐고 별들이 나타났으며 밤이 깊어졌다. 무덤 위로 달빛이 비쳤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으며 시간이 흘렀다. 새벽이 왔고 이슬이 내렸으며 풀잎에 맺혔다. 해가 다시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며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말이 없었다. 며칠이 지났고 몇 달이 지났으며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고 무덤 주변에 풀이 자랐으며 꽃이 피었다. 여름이 왔고 풀이 무성해졌으며 벌레들이 울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으며 무덤을 덮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으며 하얗게 쌓였다. 사마이의 아들들이 가끔 찾아왔고 절을 했으며 말없이 앉아있다 갔다. 사마사가 권력을 잡았고 그도 아버지처럼 조용했으며 말이 적었다. 사마소도 그러했고 형제는 나라를 움직였으며 아무도 거역하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고 위나라는 약해졌으며 사마씨는 강해졌다. 결국 진나라가 세워졌고 사마씨가 황제가 되었으며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저 묘 속에 누워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무덤 위로는 여전히 계절이 지나갔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으며 그것이 반복되었다. 풀이 자라고 시들고 다시 자랐으며 나무는 점점 커졌고 가지가 무덤 위로 뻗어 그늘을 만들었다. 비가 오면 흙이 젖었고 해가 나면 말랐으며 바람이 불면 낙엽이 쌓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고 무덤은 혼자 있었으며 고요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무덤을 보았으며 누구의 무덤인지 궁금해했다. 비석을 읽었고 사마이라는 이름을 보았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절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지나갔으며 어떤 이들은 멈춰 서서 한참을 보다 갔다. 세월이 더 흘렀고 비석의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이끼가 끼었다. 무덤의 봉분도 낮아졌고 비바람에 깎였으며 풀뿌리가 파고들었다. 그러나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사라지지 않았으며 남아 있었다.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했고 혼란이 왔으며 나라가 나뉘었다.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죽었으며 피가 흘렀다. 그러나 사마이의 무덤은 전쟁터에서 멀었고 조용한 곳에 있었으며 건드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고 또 무너졌으며 또 다른 왕조가 왔다. 100년이 지났고 200년이 지났으며 500년이 지났다. 사마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책 속에만 남았으며 현실에서는 잊혀져 갔다.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나 찾는 이가 없었고
풀만 무성했으며 나무만 컸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무덤을 발견했고 가까이 갔으며 비석을 보았다.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마이라고 적혀 있었고 노인은 놀랐으며 이것이 그 사마이의 무덤이냐고 혼잣말을 했다. 주변을 둘러보았고 무덤이 방치된 것을 보았으며 안타까워했다. 풀을 조금 뜯어냈고 절을 했으며 떠났다. 그 후로도 가끔 그 노인이 왔고 무덤을 돌보았으며 풀을 정리했다. 그러나 노인도 늙었고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으며 무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1000년이 지났고 무덤은 거의 평지가 되었으며 비석도 쓰러져 있었다. 그곳이 무덤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언덕일 뿐이었으며 풀밭이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았고 뛰어다녔으며 웃었다. 연을 날렸고 공을 찼으며 누워서 하늘을 보았다. 사마이는 그 아래에 있었으나 아무도 몰랐고 그도 알지 못했으며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어느 봄날 한 학자가 왔고 오래된 기록을 들고 있었으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쓰러진 비석을 발견했고 땅을 파서 글자를 확인했으며 사마이의 무덤임을 알아냈다. 기뻐했고 기록했으며 보고서를 썼다. 무덤이 복원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와서 작업했으며 본분이 다시 만들어졌다. 비석도 새로 세워졌고 글자도 새로 새겨졌으며 깨끗해졌다.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었으며 설명을 들었다. 사마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감탄했다. 그러나 사마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흙 속에 누워 있었으며 고요했다. 세상은 변했고 왕조는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달라졌다. 언어도 변했고 옷도 변했으며 건물도 변했다. 그러나 사마이는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였으며 그곳에 있었다. 2000년이 지났고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왔다. 어떤 이는 존경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으며 어떤 이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모두 지나갔고 무덤은 남았으며 사마이는 그곳에 있었다. 밤이 되면 달이 떴고 무덤을 비췄으며 그림자가 생겼다. 낮이 되면 해가 떴고 따뜻했으며 밝았다. 비가 오면 젖었고 눈이 오면 덮였으며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 무덤 위의 나무는 아주 커졌고 가지가 하늘로 뻗었으며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새들이 노래했고 알을 낳았으며 새끼를 키웠다. 그리고 날아갔고 다시 왔으며 그것이 반복되었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이가 무덤을 찾아왔고 혼자였으며 조용했다. 비석 앞에 섰고 한참을 읽었으며 생각에 잠겼다.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었고 나무를 보았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았고 다리를 펴고 앉았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으며 젊은이의 어깨에 앉았다. 털지 않았고 그대로 두었으며 계속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으며 저녁이 되었다. 젊은이는 일어났고 절을 했으며 떠났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으며 일주일 동안 매일 왔다.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무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몇 년 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왔고 선생님과 함께였으며 설명을 들었다. 사마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얼마나 인내심이 많았는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들었고 메모했으며 질문했다. 선생님이 대답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그렇게 행동했으며 시간이 지나 떠났다. 무덤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람만 불었으며 구름만 지나갔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으며 무덤이 하얗게 되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발자국이 없었으며 깨끗했다. 눈 위로 토끼가 지나갔고 발자국을 남겼으며 사라졌다. 까마귀가 날아왔고 나무에 앉았으며 울었다. 그리고 날아갔고 다시 조용해졌으며 눈만 계속 내렸다. 봄이 다시 왔고 눈이 녹았으며 풀이 돋아났다. 꽃이 피었고 벌이 왔으며 나비도 왔다. 무덤은 화사해 보였고 생기가 있었으며 아름다웠다. 한 화가가 왔고 이제를 세웠으며 그림을 그렸다. 무덤과 나무와 꽃을 그렸고 하늘과 구름도 그렸으며 새도 그렸다. 며칠 동안 와서 그렸고 완성했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림을 들고 떠났고 전시회에 걸렸으며 사람들이 보았다. 아름답다고 했고 평화롭다고 했으며 사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림 속 무덤이 사마이의 무덤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냥 풍경화일 뿐이었으며 예쁘기만 했다. 여름이 되었고 더워졌으며 매미가 울었다. 무덤 근처 나무 그늘은 시원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갔으며 땀을 닦았다. 어떤 노부부가 왔고 그늘에 앉았으며 도시락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으며 행복해 보였다. 밥을 다 먹고 쓰레기를 챙겼고 일어나려다 비석을 보았으며 다가갔다. 사마이라고 읽었고 아 여기가 그 무덤이구나 하고 말했으며 절을 하고 떠났다. 무덤은 또 혼자가 되었고 매미 소리만 들렸으며 더웠다. 가을이 되었고 선선해졌으며 낙엽이 지기 시작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에 날렸으며 땅에 쌓였다. 무덤도 낙엽으로 덮였고 부드러워 보였으며 따뜻해 보였다. 한 시인이 왔고 무덤을 보았으며 영감을 받았다. 수첩을 꺼냈고 시를 썼으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은 가고 무덤만 남는다는 내용이었고 덧없음에 대한 것이었으며 슬펐다. 시를 다 쓰고 읽어보았고 만족했으며 떠났다. 집에 가서 정서했고 잡지에 투고했으며 실렸다. 사람들이 읽었고 좋다고 했으며 공감했다. 그러나 그 시가 사마이의 무덤에서 쓰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고 시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잊혀졌다. 겨울이 또 왔고 눈이 또 내렸으며 또 하얗게 되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멈추지 않았으며 계속되었다. 사마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말이 없었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도 이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있을 뿐이었다. 세상은 그를 평가했고 어떤 이는 영웅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간신이라 했다. 어떤 이는 지략가라 했고 어떤 이는 배신자라 했으며 어떤 이는 현자라 했다. 그러나 사마의 자신은 아무 말이 없었고 반박하지 않았으며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흙 속에 누워 있었고 고요했으며 평화로웠다. 무덤 위로는 여전히 해가 뜨고 달이 떴으며 별이 반짝이고 구름이 흘렀다. 비가 오고 눈이 왔으며 바람이 불고 고요해졌다. 무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있었다. 어느 봄날 한 고고학자가 팀을 이끌고 왔고 무덤 주변을 조사했으며 측정했다. 장비를 설치했고 땅을 스캔했으며 기록했다. 무덤의 구조를 파악하려 했고 내부가 어떤지 알고 싶어 했으며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었으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고고학자는 아쉬워했고 그래도 외부 조사 결과를 정리했으며
논문을 썼다. 학회에 발표했고 동료들이 들었으며 질문했다. 대답했고 토론했으며 시간이 흘러 회의는 끝났다. 고고학자는 가끔 무덤을 생각했고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으며 평생 궁금해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도 늙었고 은퇴했으며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비밀을 간직한 채였으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되었으며 비가 많이 왔다. 무덤 주변에 물이 고였고 진흙이 되었으며 미끄러웠다. 그러나 무덤 자체는 견고했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대로였다. 천년을 버텨온 것이었고 비바람을 견뎌왔으며 앞으로도 견딜 것 같았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났고 무지개가 떴으며 아름다웠다. 한 사진작가가 왔고 무지개와 무덤을 함께 찍었으며 멋진 사진이 나왔다.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댓글을 달았다. 어디냐고 물었고 가보고 싶다고 했으며 사진작가는 위치를 알려줬다. 다음 주말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진을 찍었으며 떠들썩했다. 무덤은 유명해졌고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주변에 카페가 생겼고 기념품 가게도 생겼으며 번화해졌다. 그러나 정작 무덤 자체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갔으며 오래 머물지 않았다. 유행은 지나갔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갔으며 무덤은 다시 한적해졌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기념품 가게도 사라졌으며 원래대로 돌아갔다. 무덤은 개의치 않았고 변함없었으며 그대로였다. 가을이 되었고 낙엽이 또 떨어졌으며 무덤을 덮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왔고 무덤을 보여주었으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주 오래전에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을성이 많았고 기다릴 줄 알았으며 결국 성공했다고 했다. 손자는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절을 했고 손자도 따라했으며 떠났다. 무덤은 그들을 배웅했고 바람이 불었으며 낙엽이 날렸다. 겨울이 또 왔고 추워졌으며 눈이 내렸다. 무덤은 하얗게 변했고 차가워 보였으며 고독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무덤이 외로운지는 알 수 없었고 무덤은 느끼지 못했으며 그저 있을 뿐이었다. 한 승려가 지나가다 무덤을 보았고 멈춰 섰으며 합장했다. 한참을 서 있었고 경을 읽었으며 명복을 빌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왔다가 가는 것이며 집착할 것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걸어갔고 눈 속에 발자국을 남겼으며 사라졌다.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승려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변함이 없었다. 밤이 되었고 달이 떴으며 눈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밝았다.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없었으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은 흘렀으며 지구는 돌았다. 새벽이 왔고 어둠이 물러갔으며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깨어났으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무덤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잠든 것도 아니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존재할 뿐이었다. 봄이 또 왔고 겨울이 끝났으며 따뜻해졌다. 얼음이 녹았고 개울물이 흘렀으며 새들이 돌아왔다. 지저귀기 시작했고 둥지를 틀었으며 생명이 돌아왔다. 무덤 위에도 풀이 돋았고 꽃이 피었으며 생기가 넘쳤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왔고 무덤 옆에 앉았으며 젖을 먹였다. 아기는 배불리 먹었고 잠들었으며
엄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덤을 보았고 비석을 읽었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도 한때는 아기였을 것이고 엄마 품에 안겼을 것이며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늙었고 죽었으며 이렇게 묻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순환처럼 느껴졌다. 아기가 깼고 울었으며 엄마는 달래며 일어났다. 무덤에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고 떠났으며 무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멈추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무덤은 그곳에 남았고 변하지 않았으며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왔다가 갔고 태어났다가 죽었으며 기억되었다가 잊혀졌다. 그러나 무덤은 남았고 사마이는 그 안에 있었으며 고요했다. 그가 생전에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고 그 자신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지나갔다. 권력을 원했을 수도 있고 평화를 원했을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다.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끝났으며 완료되었다. 그는 기다렸고 참았으며 견뎠다. 움직이지 않고 지켜봤으며 말하지 않고 들었고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며 영원히 쉬고 있었다. 무덤 위로 구름이 지나갔고 그림자가 스쳤으며 다시 햇살이 비쳤다. 바람이 불었고 풀이 흔들렸으며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새가 날아와 나무에 앉았고 노래를 불렀으며 날아갔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무덤은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소리를 내고 있었으나 무덤은 침묵했으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으나 무덤은 그대로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고 천천히 다가왔으며 무덤 앞에 섰다. 젊은 사람이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여행자처럼 보였다. 비석을 읽었고 한참을 서 있었으며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배낭을 내려놓았고 그 옆에 앉았으며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을 보았으며 새를 보았다. 눈을 감았고 바람을 느꼈으며 숨을 쉬었다. 오래 앉아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길어졌으며 저녁이 다가왔다. 여행자는 눈을 떴고 천천히 일어났으며 배낭을 다시 메었다. 무덤을 한 번 더 보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걸어갔다. 멀어졌고 작아졌으며 사라졌다. 무덤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으며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으며 영원할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렸으며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덤 위로 밤하늘이 펼쳐졌고 은하수가 흘렀으며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빛 아래 무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사마이는 그 안에 누워 있었으며 모든 것이 고요했다. 1000년 전에도 이런 별이 떠 있었고 1000년 후에도 이런 별이 뜰 것이었으며 무덤은 그 사이에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풀이 흔들렸으며 시간은 흘렀다. 무덤은 아무 말이 없었고 사마이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세상도 점점 조용해졌다. 밤은 깊어갔고 달이 떠올랐으며 은은한 빛이 무덤을 비췄다. 그림자가 생겼고 길게 드리워졌으며 고요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멈췄으며 다시 침묵이었다. 무덤은 그 침묵 속에 있었고 사마이는 그 침묵이었으며 모든 것은 고요했다. 기다림은 끝났고 참음도 끝났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덤뿐이었고 흙뿐이었으며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마저 천천히 흘러갔고 멈추지 않았으며 영원히 흐를 것이었다. 무덤 위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고 풀잎에 맺혔으며 반짝였다. 밤은 더 깊어졌고 별은 더 밝아졌으며 세상은 잠들었다. 사마이도 잠들어 있었고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깨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으며 더 이상 견디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평화로웠으며 영원했다. 무덤은 그렇게 밤을 맞이했고 새벽을 기다렸으며 내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있을 뿐이었고 존재할 뿐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렸으며 그리고 고요해졌다. 완전히 고요해졌고 아무 소리도 없었으며 침묵만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무덤은 서 있었고 사마이는 누워 있었으며 시간은 흘렀다. 천천히 흘렀고 멈추지 않고 흘렀으며 영원히 흐를 것이었다. 밤은 깊어졌고 달빛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마이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하루를 다 견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어도 됩니다. 내일 다시 이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조용히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기 남는 말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